그럼 여기 있는 기업들이 고민을 해요. 우리는 이제 뭐 할까?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가 품목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계속해서 품목을 넓히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을 넓힐 것이냐, 시장을 키울 것이냐. 한 방향은 이렇게 품목을 넓히는 겁니다. 품목을 넓혀서 다른 새로운 자기가 차지한 국내 시장에 다른 제품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때 대체로 어떻게 집어넣느냐?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외부의 기술을 갖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컬 시장에서 외부의 기술을 갖고 온다 해서 제가 로컬 개방 벤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개방 벤처는 혁신 벤처보다 더 큰 이익을 내게 되죠. 시장의 시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카카오 플랫폼 위에 게임과 그 다음에 수많은 출판과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선택을 나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입니다. 이 히든 챔피언의 대표적인 예가 뭐 아이센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디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휴백스도 그런 사례들이죠.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이제 글로벌 틈새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형태의 기업 중에서 어느 형태의 기업들이 더 성과가 좋은가? 대체로 보면은 글로벌 히든 챔피언들이 로컬 개방 벤처보다 성과가 좋은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좀 다른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로컬 개방 벤처, 카카오가 이제 그 다음에 멜론을 인수를 합니다. 왜 인수를 하죠? 기술 때문에 인수하는 게 아니고 멜론은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이 가진 세계 시장을 얻기 위해서 또 아이디스 같은 회사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됐지만 휴맥스도 히든 챔피언이 됐지만 자기가 차지한 시장에 여타 품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글로벌 개방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이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혁신의 2단계, 효율의 2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이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본 글로벌 벤처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 나가는 회사들이 생기죠. 자, 이런 우리가 벤처들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면은 95년도 이전에도 벤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책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85년도에 벤처기업 중에 하나인 메디슨을 설립을 했고 10년 동안 해서 95년도에 7월 달에 코스피, 그때는 코스닥이 없었으니까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휴맥스나 한컴이나 또 안랩이나 이런 후배 기업들이 형님 우리도 상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보니까 상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 있어요. 한국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고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들었느냐? 벤처기업 협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95년 12월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 해에 코스닥을 설립했습니다. 96년 5월에 코스닥을 설립하죠. 코스닥 설립 한 이후에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97년 5월달에.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 기능을 시작하는 건 9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 특별법은 중기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로 벤처기업협회가 주가 돼가지고 이 초기 제도를 만들죠.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실험실 창업운동부터 중기청이 들어옵니다. 중기청이 잉태 설립하고 요 기술거래소 설립까지 가요. 요까지가 이제 1차 벤처 부업이 되죠.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벤처 건전화 정책에 의해서 10년 벤처 빙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가 계시지만, 학교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 못한 건 아니고 벤처 붐을 다시 살렸다. 그래서 제2의 벤처 붐이 2002년부터 부활을 했죠. 우리가 이제 2000년 시점을 놓고 보면 2000년 시점에서는 벤처기업 숫자가 미국 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3,000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이 11,000개가 있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2,500개의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한 해에. 코스닥이 미국 외 세계 최대의 벤처 금융시장이 됐고, 우리가 일본보다 3년 앞섰고 유럽보다 3년 앞섰어요. 대한민국이 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선 유일한 사례가 이 벤처 정책과 벤처 금융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또 2000년 시점을 놓고 보면은 벤처기업 특별부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실험실 창업제도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고, 미국의 최초의 코스닥이 만들어져서 저는 고위험 고수익의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 이때 열심히 한국을 배워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한국을 열심히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말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우리 코스닥이 똑같은 패턴으로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의 폭락의 원인은 국내 요인이 아니고 글로벌 요인으로 세계적 현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국내 요인이라 생각하고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을 발표하죠. 코스닥, 벤처 인증, 주식 옵션, 기술 거래소를 전부 다 보수화시키면서 벤처 생태계가 다산다사에서 안정 보수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예가 벤처 인증을 우리는 원래 제도를 만들 때 기술 투자 5% 이상 하면은 벤처 인증이었는데, 이게 요즘은 기술 신용 보증기금은 보증을 하면 벤처 인증입니다. 기술 신용 보증기금은 안 망할 회사를 보증해 주니까 당연히 여기는 다산다사가 아니라 안정 보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11,000개가 넘었던 벤처기업이 7,000개로 떨어지는 벤처 빙하기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벤처 선도국으로 전 세계를 앞서가던 나라가 이제는 저 꼬라비에서 이스라엘하고 중국을 뒤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벤처 10년 빙하기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요즈마 그룹 지사장이 하는 얘기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벤처 환경을 부러워했다. 그 당시 이 양반은 이스라엘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빙하기가 없었다면 한국은 5만 개 이상의 고품질 벤처가 만들어져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없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는 2015년 기준, 작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천억 벤처가 474개, 그들의 매출이 100조, 총 벤처의 매출은 350조, 고용 150만.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했죠. 이거는 미국과 일본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성장과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적 대안이 벤처 육성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10년 빙하기에서는 2013년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창업이 부활됩니다. 전체 신설 법인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벤처 투자 금액도 다시 2배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창업 순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이제 빙하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건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전화되는데 완전 회복은 아니에요. 2000년 숫자가 보면은 우리가 엔젤 투자가 5천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엔젤 투자가 300억에서 이제 늘었다는 게 1,500억 수준까지 늘었답니다. 아직 2000년 수준 회복 못했죠. 2000년도에 우리가 벤처 투자가 2조까지 투자를 했어요. 작년에 벤처 투자 2조까지 갔습니다. 이제 벤처 투자는 작년 수준까지 갔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2000년까지는 정부가 직접 벤처 육성을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간 2조의 자금이 벤처 지원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차이가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키우는 벤처들이고 2000년 시점에서는 정부가 돈을 안 들이고 키우는 벤처